노예 12년은 미국 북부 지역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솔로몬 노섬이 백인들에게 납치되어 팔려가고 노예화되어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배경은 아직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 추앙받는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의 시대 상황입니다. 당시 북부는 흑인의 자유가 이루어지던 상황이었고 남부는 노예 제도가 공고한 시점이었습니다. 북부는 공업 중심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상황인지라 단 한 명의 노동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남부는 농업 중심, 특히 목화 생산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절대수의 노예가 필요했던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시간 배경인 1841년에는 아프리카 노예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시기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자유신분의 흑인을 납치해 노예주로 팔아넘기는 납치 사건이 만연하였다고 합니다. 2014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이 영화가 다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스티브 맥퀸이라는 흑인 감독 때문입니다. 감독은 솔로몬 노섬의 기구한 12년을 추적하며 그의 무너져가는 심리적 시선과 동일선상에서 지옥 같은 현실을 매우 섬세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그가 흑인이기에 가능한 지점일 것입니다. 흑인 노예를 소재로 한 이전의 백인 감독들 영화들은 대개 핍박받는 흑인 주인공이 자유를 향한 강력한 의지로 절대 악인으로 설정된 백인 주인에 대항하여 이겨나가는 감정적 방식에 의한 전형적인 권선징악형 스토리에 기반을 두었었죠. 그러나 이 영화의 주인공 솔로몬 노섬에게서 자유를 향한 투쟁심과 탈출에 대한 의지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예된 삶의 강압적인 울타리가 너무나 공고하기에 주인공의 의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편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극복의 노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은 노예선에서 탈출을 모의하고 백인 감독관을 폭행하기도 하며 울타리 밖을 벗어나 도망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의지가 너무나 쉽게 좌절되고 맙니다. 사실 감독은 솔로몬의 탈출 시도를 주요하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무기력한 정서로 영화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납치된 솔로몬 노섬이 노예선을 타고 이송되던 중 함께 있던 다른 2명의 흑인들과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3배 이상의 흑인들이 있으니 충분히 선원들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주장하지요. 이에 한 명은 아무리 3배의 인원이 있어도 노예로 나고 자라나서 싸워본 적이 없다며 불가능할 거라 충고하고, 다른 한 명은 어차피 죽을 거라면 싸워보자고 주장합니다. 솔로몬 노섬은 2 사람의 의견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갑작스레 노예선에 팔려가는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며 절망감을 피력하지요. 그리고는 난 생존하고 싶지 않아. 난 살고 싶어. 라고 읊조립니다. 결국 투항하자던 흑인은 단칼에 죽고, 현실적인 충고를 하던 흑인은 배가 정박한 곳에서 그를 기다리던 주인의 품에 안깁니다. 이것은 흑인 노예들의 운명에 관한 압축된 설정입니다. 남부에서 흑인들이 현실을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죽거나 선한 백인의 소유일 때뿐이죠. 노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나마 선한 주인을 만나서 좀 더 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본인이 읊조린 대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영혼 없는 생존은 사실상 죽음에 가까우니 이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민의 겨를도 없이 배에서 하차하고 노예 상인이 노예들을 인수하는 순간 솔로몬 노섬은 그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상인은 일방적으로 그의 이름이 플랫이라고 명명합니다. 솔로몬은 이름을 잃은 이후부터 빠르게 현실에 순응해 갑니다. 감독은 솔로몬 노섬의 시선을 통해 현실의 무력감을 주목합니다. 아무런 희망조차 느껴지지 않는 흑인 노예들의 영혼 없는 눈빛, 곳곳에 결박되어 있는 다수의 노예들, 불구가 되어버린 흑인, 혹독한 매자국이 선명한 노예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간간히 보이는 농장 주변의 배경에서도 이러한 정서는 연결됩니다. 농장은 온통 울창한 나무들과 늪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 축 늘어진 잎들과 탁한 풍경들은
무심히 흘러간 세월을 가능케 하며 음울한 분위기와 무력감을 심화시킵니다. 이 자연 배경엔 어떠한 운치도 없습니다. 그저 빛바랜 일상의 색이죠. 아무런 관리도 되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저 괴롭고 지루한 일상의 풍경. 모든 것은 자전과 공전의 법칙처럼 흘러갈 뿐입니다. 시간은 그저 흐를 뿐이고 솔로몬에게는 고통스런 오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견고한 감옥의 어떠한 높은 담벼락보다도 공고하게 느껴지는 풍경에서 솔로몬은 절대 탈출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농장 내에서 일을 배우는 흑인 무리들은 다수의 건장한 남자들이건만 두어 명의 백인 사내들을 전혀 제압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제압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화 전반적으로 관객들을 짓누르는 절망감과 무력감은 분명 실화를 소재로 하였고 미국 남북전쟁 이전의 현실적 배경을 다루고 있음에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즉 첨예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좌절을 일상화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일종의 메타포처럼 다가옵니다.